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6월 이모월이 이제 시작됐죠? 확실히 이 5화 진짜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름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 계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연애는 어떠세요? 뜨거우신가요? 솔로인 분들, 썸 관계인 분들, 커플인 분들, 여러분의 연애를 걱정하는 이 오사주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서 이 이모월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상대를 접근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솔로인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내 짝을 찾고, 커플인 분들 내 짝을 지키고, 또 썸 관계인 분들 연애로 발전시켜야겠죠. 지금부터 이모월에 맞는 전략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자, 좀 복잡하죠? 정말 쉽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월부터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게 2025년인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6월 이모월은 처음으로 수기운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당연히 이 수기운이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간단히 바꿔보면 따라란 2025년의 모습이 이 목생화의 해인데, 이때 6월 이모월은 이렇게 처음으로 수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당연히 이 수기운은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쵸? 그러면 이 수기운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을 때는 첫 번째, 뭔가 이동, 여행, 휴식을 뜻하죠. 우리 모두 이동하고 여행하고 휴식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면 좋고, 썸남 썸녀 같은 경우에도 여행 가도 좋고, 만약에 혼자이신 분들도 여행을 간다면 뭔가 누군가와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상대가 나를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내가 뭔가 전략을 세우면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로 이 수기호는 말 그대로 뭐 한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트를 하더라도 뭔가 호숫가나 한강에 밤 산책을 하면 굉장히 또 뭔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힐링을 원한다고 하니 커플들, 솔로분들, 썸 관계인 분들 이런 데서 뭔가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뭔가 정신적인 거. 그러면 당연히 뭐 인문학, 철학, 뭐 이런 독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독서 모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들끼리 뭔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다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걸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현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공허해질 수도 있고 헛헛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솔로인 분들 먼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솔로나 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뜨거운 어떤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헛헛함이나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누군가 있는데 내가 단순히 관계만을 위해서 사귄다면, 관계만을 위해서 한번 스킨십을 한번 해본다면 뭔가 이런 헛헛함이나 공허함이나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마구 피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썸 관계인 분들도 뭔가 어떤 섣불리 스킨십 하는 관계를 맺었다가는 갑자기 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솔로인 분들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원나잇이나 뭐 이런 육체적인 걸 너무 급격히 하다 보면 약간의 후회나 공허함이 또 밀려올 수 있다는 거죠. 커플들은 어떤 걸 조심하면 좋냐면, 내가 현실에 너무 각박해지고 급급하다 보면은 상대에게 어떤 이해심을 바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런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약간의 우울함이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도 나를 100% 이해 못하죠. 그쵸? 평생을 나와 거의 함께했던. 그러면 당연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뭐 남자친구랑 뭐 한 5년 만났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현실에 너무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좀 많은 걸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날 좀 이해해주고, 날 좀 쉬게 해주고,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는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하면 오히려 나는 그런 좀 우울함이나 헛헛함이나 공허함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같이 여행 가서 힐링을 한다는 건 또 너무 좋고 그런 식으로 6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6월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일간별 한번 봐야겠죠. 또 내 일간을 모르더라도 내 태어난 달이나 계절을 안다면 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목일간들 그리고 봄에 태어나신 분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만약에 간목, 을목, 일간이다. 아니면 내가 2월부터 3, 4월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 중에서 솔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우는 곳에서 어떤 눈에 띄는 인연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어딘가를 갔을 때 아니면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데서 또 눈에 띄는 남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뭔가 말도 잘하고 상황을 잘 리드해.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잘 해. 뭐 여행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되게 똑부러지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남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와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한번 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썸 관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짜 뭔가를 배우러 가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밤 산책, 특히 뭐 호숫가 아니면 한강 뭐 이런 데서 산책 같은 거 해도 되게 뭔가 사이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6월에는 내 남자친구의 뭔가 주고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 할 때 뭔가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아마 로봇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로봇, 뭔가 AI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좀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 로봇이나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막 때리고 이러면 컴퓨터는 이렇게 칙 하면서 열받아 하고 불나죠. 때리면 그리고 또 내 손만 아파요. 그러지 말고 다시 입력값을 넣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항상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뭘 한다고 보고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코딩 하는 거죠. 아침마다 나한테 카톡을 보내줘라고. 당연히 이 로봇가 삐비비 하면서 또 오류가 나서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자꾸 왜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지? 로봇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입력을 계속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남자친구의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좀 계속 내가 프로그래밍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로봇 AI 컴퓨터가 요즘은 또 머신러닝이 되잖아요. 알아서 그 입력값을 통해서 신박한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입력값을 하고 프로그래밍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일간 아니면 여름에 태어난 분들. 자, 여름에 태어난 분들 5월, 6월, 7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병화, 정화, 일간 여러분들. 자, 만약에 내가 솔로다. 그렇다면 남자와의 인연이 강한 달이에요. 아마 평소에 연애를 이렇게 안 했던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좀 뭔가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면 받아줄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남자한테 접근할 또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들어온 남자를 받아주든 내가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든 어쨌든 남자가 나한테 공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 여자가 날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사귀자고 했다가 이렇게 이 남자가 좀 이 여자가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나한테 고백하면 난 너랑 사귀니까 어서 나한테 고백해 하는 뉘앙스를 풀풀 풍겨야 된단 말입니다. 뭐 그러면 그 뉘앙스를 어떻게 풍기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먼저 나는 뭘 좋아해. 같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 거 하는 거 즐겨. 나랑 같이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갈래? 난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런 거 하고 싶더라. 뭐 이거 너무 노골적인가? 근데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내가 널 좋아하고 너는 나한테 고백을 하면 난 너랑 사귄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썸남 썸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다면 뭔가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진전이 되겠죠. 근데 제가 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는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 정립이 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나 스킨십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당연히 좀 후회가 뒤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먼저 이렇게 내가 좀 잘 얘기를 해서 나는 좀 이런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또 못을 박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특히 화해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너무 바쁘고 일에 치이고 내가 너무 책임질 게 많다 보니까 좀 휴식이 필요한데 그 휴식을 상대방한테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한테 편안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나 또한 사실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그런 기대감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내가 약간 들들 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편한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산책하면서 걷는 것도 너무 좋고요. 같이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요즘 미션 임파서블 그거 나왔던데 그런 거가 정말 이런 수기운 충족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면 뭐 샤갈전 이런 미술관 이런 가서 이렇게 또 보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우리 뭐 썸남 썸녀 여러분들 뭐 다 추천드려요. 뭐 커플이든 솔로인 분들 그리고 솔로인 분들도 그런 데 가서 또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일간 우리 5, 6, 7월 태어나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다음은 토일간 아니면 이제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토일간 솔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자들과 인연이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남자, 창의적인 남자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뭔가 이번 달에는 뭔가를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 또한 어떤 배움의 장소에 가면 이런 남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교육 뭐 이런 데 가면 뭔가 어떤 남자와의 인연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러닝 크루 같은 데도 괜찮죠. 이런 남자들이 뭔가 달리기를 배우고 뭔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삶을 발전시키려는 남자들이 이런 데 올 텐데 이런 데서 뭔가 긍정적이고 통통 튀고 창의적이고 약간 좀 엉뚱한 면이 있는 남자가 나를 좋아하거나 나와의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썸남 썸녀 분들도 같이 뭐 이렇게 밤에 산책하거나 달리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또 이게 어떤 관계가 어떤 좀 좋아지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명확해서 나는 그걸 향해서 달려갈 거야. 막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상대에게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이런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정말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더 엄밀히 얘기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또 맞고요. 왜냐면 내가 행복해야 너가 행복하고 너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거지. 자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나의 욕심을 감추려 하거나 아니면 나를 억지로 희생하려다 보면은 자꾸 상대에게서 이해받고 싶고 상대가 나를 좀 더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6월 달에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다 보면 자칫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토일간 커플간 분들, 솔로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썸 관계인 분들 모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금일간. 자, 금일간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 8월, 9월, 10월에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지켜보는 남자가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매일 꾸준히 하는 일상 속에서 나를 또 이렇게 지켜보는 누군가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상이 당연히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 있는데 나의 말이나 행동을 눈여겨보는 남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남자와 좀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남자와 좀 잘 해보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금일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어떤 남자와의 인연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썸 관계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는 표현들이 되게 남자 눈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밤 산책, 뭐 이런 호숫가, 한강 이런 데서 산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미술관, 이번에 샤갈전 하는데 거기 샤갈전 같은 데 가서 그림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떤 서로에 대해서 좀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커플분들은 조심해야 할 게 이상하게 이번 달은 내가 상대의 뭔가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띌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 여러분들이 눈에 띄었다는 건 사실 그게 상대의 고칠 점인 건 맞아요. 바꿀 점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는 그런 식으로 2, 30년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고치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상대를 고치려 한다기보다도 이걸 받아주는 나로 내가 돼보는 건 어떨까?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대를 받아주는 나의 모습으로. 물론 어려워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건 아는데 상대를 바꾸려다 보면 상대가 좀 괴로울 수도 있고 상대는 있는 그대로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걸 멀리 보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대화를 뭔가 물가 뭔가 이렇게 좀 호숫가, 한강, 산책 이런 걸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책을 읽으면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같은 책을 솔직히 읽으면서 발전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 이렇게 좀 좋은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일간 여러분들, 사실 저도 금일간, 저도 금일간인데,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제 눈에는 좀, 전 좀 성격도 좀 급하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그러겠죠. 좀 예민하고, 그쵸. 솔직히. 저는 웬만한 게 다 거슬려요. 솔직히. 누굴 만나든,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유달리 그런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를 항상 바꾸려고 한답니다. 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재밌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신경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일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솔로 커플 썸 관계 모두 예쁜 사랑하세요. 다음은 수일간. 자, 수일간 11월 12월 그리고 1월에 태어나신 분들. 자, 내가 만약에 솔로다.
너무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많이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남자 보는 눈을 낮추란 얘기 절대 아니고 제가 아무나 만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자를 볼 때 이게 서로 이게 상호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밌어, 매력 있어. 근데 이런 남자가 책임감이 강하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 이거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재미없고 그런 남자가 책임감이 강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나만 본다? 그러면서 좀 훈훈한 외모? 이런 게 사실 이런 남자가 과연 존재할지. 선생님 있는데요. 제 친구, 남자친구는 그렇고 제 아는 언니의 남편은 그래요. 그쵸. 그런 사람은 이미 남의 남자예요. 그쵸. 예. 아니면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만든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뭔가 하나 딱 분명한 게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인 분들, 썸 관계인 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관계를 위한 관계를 너무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옆에 누군가 필요해. 그래서 만나. 이러면 좀 헛헛함, 우울함, 끝없는 공허함 이런 게 밀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면 아마 주위에 눈에 띌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리액션이나 여러분의 반응을 되게 좋아하니까 소개를 받든 아니면 어디 장소에 가서 어떤 남자를 봤을 때 뭔가 여러분의 반응에 되게 진심인 분들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남사친, 여사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있다? 이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6월 한 달만큼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거에 있어서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친구는 없다는 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남자가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어릴 때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사친이 있다? 그것도 많이? 전 약간 좀 갸우뚱해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바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데 내가 정말 중요한 친구들도 만나기 바쁘고 여자친구한테도 잘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여사친이 있다? 글쎄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혹시 막 여사친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그런 건 좀 잘 방어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6월에는 좀 그런 걸 조심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일간 여러분들 11월, 12월, 1월에 태어나신 분들 우리 모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제가 또 이 일간별로 태어난 계절별로 이 6월 연애운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갉아먹으면 안 된다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또 어떤 사랑을 하든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고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